중화 반응의 개념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도입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험 결과로 와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중화 반응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자, 중화 반응은요.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1대1로 반응해서 물과 열이 발생하는 반응이거든요. 즉 산과 염기가 만나면요. 물과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회색 조그만 게 수소고요. 초록색이 염화이온, 그리고 이 빨간색과 회색이 붙어 있는 게 수산화이온, 그리고 노란색이 나트륨 이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염산 용액은 HCl이죠. 그쵸? HCl이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 되니까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된 거고요. NaOH 수산나트륨은 물에 녹아서 우리가 배웠듯이 나트륨 양이온과 OH 마이너스로 이온화 상태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 둘이 섞이게 돼요. 이랬을 때 OH 마이너스 그리고 H 플러스, 즉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가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질 H2O, 물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반응식 보시는 것처럼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 만나서 물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반응이 일어남과 동시에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인데요. 여기서 중화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중화열은 뭐냐? 중화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여기 지금 열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 열을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자, 중화 반응의 개념은 이게 다예요. 산과 염기가 만나면은 물이 형성되면서 열도 발생한다. 이때 이 열을 중화열이라고 한다. 이게 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방금 실험 결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모형을 갖고 왔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염산을 몇 미리 넣고 실험을 시작했죠? 그렇죠. 20ml 넣었다고 했었죠.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가정을 하나 할게요. 뭐냐? 10ml당 염산 또는 수산화나트륨이 1개씩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염산을 20ml 넣었죠. 그러니까 염산도 2개 들어갔을 때니까 지금 모형처럼 염소 이온 2개 그리고 수소 이온 2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상태가 수산화나트륨 넣지 않았을 때인데요. 그 처음 상태를 보시면 우리가 색깔이 노란색이었죠. 즉 이 용액 안에 OH-는 없고 H+만 있는 상태, 산성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수산화나트륨을 4ml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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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10ml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모형을 볼 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 10ml 추가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10ml 더 추가하면 이렇게 되고 10ml 더 추가되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처음 염산 20ml에서 수산화나트륨 10ml를 넣게 되면 자, 10ml당 수산화나트륨이 1개라고 했으니까 이 용액 안에 수산화나트륨이 1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H+하고 OH-가 만나서 물 분자가 하나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수산화나트륨에 들어있었던 나트륨 양이온이 하나 여기 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를 세게 되면 자, 수소 양이온 같은 경우는 1개, 그리고 수산화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없게 되죠. 자, 수산화 음이온은 없고 수소 양이온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액의 액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산성이 되겠죠. 산성이니까 여전히 색깔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10ml를 더 추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보시면 그나마 남아있었던 수소 양이온도 여기 보이시는 수산화 음이온과 반응을 해서 물 분자가 형성이 되고 그 상태에서의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를 모두 세게 되면 둘 다 0개가 나오게 되죠. 자, 수소 양이온도 없고 수산화 음이온도 없습니다. 그럼 이 용액의 액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중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시약이 초록색으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수산화나트륨을 더 넣게 된다면 자, 10ml를 더 추가하게 된다면 수산화 음이온이 들어가도 자기랑 반응할 수소 양이온이 없으니까 그대로 들어가 있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의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를 세보면요. 자, 수소 양이온 같은 경우는 0개, 그리고 수산화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1개가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소 양이온은 없고요. 수산화 음이온이 있습니다. 이 용액의 액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염기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시약이 파랗게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실험 결과 중에 색의 변화, 즉 액성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거 뭐죠?
그렇죠. 우리가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처음에 염산이 있을 때는 수산화트륨을 넣으면 넣을수록 중화 반응이 일어났고요. 중성이 된 이후부터는 수소 양이온이 없으니까 수산화트륨을 아무리 넣어도 중화 반응은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거기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도를 확인해 봤더니 처음에 수산화트륨 넣지 않았을 때는 21도였고요. 10ml 정도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24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20ml 들어갔을 때 처음 염산과 똑같은 양의 수산화트륨이 들어갔을 때는 26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수산화트륨을 더 넣었더니 온도가 떨어져서 23도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건 염산과 수산화트륨은 본래 21도였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염산에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21도였죠. 원래 용액이 21도였어요. 이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수산화트륨을 20ml 넣었을 때까지, 즉 중성이 될 때까지 온도는 계속 증가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선생님이 처음부터 중성이 될 때까지는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렇죠.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열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무슨 열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화열이 발생한다고 배웠었죠. 즉 중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중화열이 발생해서 이 용액을 데피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점점 늘어나는데요. 이 중성이 된 이후에는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가도 반응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안 일어났죠. 왜? 수소 양이온이 없으니까 다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이 발생하지 않죠. 자, 그런데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26도인 상태에서 수산화 나트륨이 21도짜리를 똑똑똑똑똑 넣게 됩니다. 그러면 26도에다가 21도짜리를 붓게 되니까 점점 온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온도가 식어서 23도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험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결과 해서 지시하게 색이 변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염산에 있었던 수소 이온이 점점점 사라지고 중화 반응이 모두 일어난 뒤에는 이번에는 수산화 이온이 점점점 첨가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수산화 이온이 더 이상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염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성에서 중성이 됐다가 염기성이 된 이유는 수소 이온이 있었다가 수산화 이온하고 만나면서 수소 이온이 사라지다가 정확히 똑같은 양이 들어간 순간 수소 양이온도 없고 수산화 음이온도 없으니까 중성이 됐다가 그 이후부터는 수산화 이온이 들어가도 반응할 수 있는 수소 이온이 없으니까 수산화 이온이 남게 되면서 염기성으로 전환된 거죠. 이거에 따라서 지시약도 색이 땅땅땅 변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온도가 증가하다 감소한 이유는, 자, 중성이 되기 전까지는 중화 반응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중화열이 계속 공급되다가 중성이 된 이후에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화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열이 발생하지 않고 본래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 용액이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온도가 점점 식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다가 중성 이후에는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험 결과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중화 반응의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된 거고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중화 반응의 심화 과정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중화 반응의 심화 과정 첫 번째, 중화점 찾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